반갑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 하시죠. 5월의 첫 번째 주말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이번 주 한 주 거래는 어떠셨나요? 다음 주 월요일이 또 대체구 공휴일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마음 편히 이렇게 연휴 며칠 있을 때 또 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은 쉬어가지만 뭐 뉴욕 증시 포함해서 다른 나라 시장들을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쉴 때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저희와 함께하는 이 50분 활용해 보시죠. 저희가 5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전망 함께 해볼 거고요.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드리는 공략주들이 너무나 좋은 성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마감 지수부터 체크 도와드립니다. 양시장이 이번 주는 좀 아쉽게 후반부로 가면서 뒷심이 많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부터 지수 체크해 볼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수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어제장보다 7포인트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거래 마쳤고요. 0.26%의 조정입니다.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소량이지만 아직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매매 동향 이어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1,0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물량이 그렇게는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환율이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동반해서 순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 마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감지수 보시면 865선에서 종가가 형성이 됩니다. 조금 아쉬운 게 오늘 코스닥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나 SKC 같은 종목들 시장 예상보다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지수도 후반 들어서 낙폭을 조금은 키워가는 상황이죠. 오늘 0.22%의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마칩니다. 코스닥도 매매 동향 함께 체크 도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2차 전지 대형주들을 좀 팔아가는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오늘 360억 정도 매도고요. 개인도 동반해서 매도 우위 보여줍니다. 기관 홀로 900억 정도 사들이면서 오늘 시장을 방어합니다. 과연 오늘 AI는 어떤 테마를 위주로 강화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스핀으로 통해서 오늘장 시장 마감 분위기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를 딱 하나 꼽는다라고 하면은 단연 애플, 아이폰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관련된 섹터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실적을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포인트를 맞춰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번 6월에 AI와 관련된 중요한 이벤트를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AI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애플이 앞으로 AI를 탑재한 아이폰을 내놓는 게 아닐까라는 전망 나와주고 있습니다. 애플이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6% 넘는 급등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너무나 많이 소외를 받고 있던 애플, 특히 이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향 기업이라고 하면 BH,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BH가 오늘 깜짝 17%까지 급등이 나와줍니다. LG이노텍도 5% 가까운 오름세고요. YMT 같은 종목들도 2.5%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애플의 이번 실적이 잘 나옴에 따라서 앞으로 이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더욱더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면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체크해볼까요? 유가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이라크 또 분쟁이 펼쳐지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게 유가나 가스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있죠. 한국석유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13%의 급등이고요. 흥구석유는 7.8%의 오름세, 전반적으로 유가와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력설비나 무주항공, 조선 같은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 강하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와주면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은 쉬어가고 깜짝 또 오늘 아이폰,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보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죠. 과연 5월 그리고 남은 실적 시즌은 어떻게 시장 바라봐야 할까요? 저희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꾸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QR코드 띄워놨습니다. 화면 지금 스마트폰에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나오실 텐데 밴드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들어오셔서 자세한 투자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 하시죠. 나는 주식인이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할 분 모셔볼게요. 에릭 대표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는 주식인이다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만나 뵙네요. 네, 지난주에 좀 반응이 어떠셨어요? 반응이 좀 반반이었죠. 오. 그래서 뭐 처음 뵙는 자리면 좀 예. 설레고 떨리는 게 당연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고 예. 또 뭐 하던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조금 민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처음 나와주시고 오늘 뵈니까 저희 방송 전에도 뵀을 때 조금 더 긴장이 풀리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또 함께 오늘 이번 주 시장 흐름 함께 살펴보시고 또 앞으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정보들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예, 에릭 대표님과 금요일 또 알찬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특히 월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한번 더 점검 저희가 철저하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예. 자, 먼저 글로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증시에서 5월 FOMC를 통해서 이 연내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가 되었죠. 특히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상 일축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증시는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 또 달러 하락에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특징 종목이 많은 그런 하루였는데 특히 말씀하셨던 애플이 이런 저가 반발 매수세와 또 온디바이스 AI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7%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 퀄컴, 아마존,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이런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또 4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죠. 이러한 대기 심리가 함께 잔존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또 하방으로 압력이 있을지 다음 주 증시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증시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 잠깐 보시면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특징으로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서비스, 금융, 화학 이쪽을 많이 매수한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지만 하락 마감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이 애플 비롯한 기술주들, 미 기술주들의 강세로 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AI 챗봇, 은행주들 이런 업종들이 특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 반도체는 말씀하셨듯이 애플 그리고 온디바이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고 AI 챗봇은 또 네이버 그리고 또 애플 영향으로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테마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살아남은 것은 이 은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이번에도 또 알맹이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죠. 자, 그럼에도 이 은행주들은 주주 환원 정책에 적합한 업종이다. 이런 평가와 함께 오늘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중동 리스크가 다시 또 생겨났죠. 이라크, 이스라엘, 미사일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투심이 하락한 모습과 주심이 하락했고 또 연휴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 약세가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일본이 이 엔화 방어에 나서면서 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또 연준에서 또한 긴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한동안 이런 달러 국채금리에 대해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월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조금 대응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도 오늘 또 대응책 가져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정보들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4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방향성 함께 탐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드로 입장하시면 실시간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대표님, 저희 이제 선물을 한번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 5월 투자를 위해서 선물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선물인가요?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종목만큼 좋은 선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플러스 원 종목 짧게 설명드리고 또 스페셜 공약주 방송 말미에 자세히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플러스 원 종목은 밴드 통해서 라이브 오시면 또 상세히 전략까지 알려드리니까 꼭 밴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선물로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거네요, 대표님. 두 네. 종목. 네. 힌트 살짝 주시죠. 힌트 방송 끝까지 보시면 예. 다 압니다. 지금 금방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플러스 원 스페셜 총 2가지 종목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밴드를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이 선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밴드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 먼저 켜주시고요. 지금 카메라를 켠 채로 화면 가까이에 여기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링크 나오시잖아요. 링크 클릭하시면 밴드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통해서 들어오시고 선물 종목 2종목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이제 테마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시장 크게 봤으니까 이제 테마로 볼게요. 대표님 우선 핫 테마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올랐던 테마는 어떤 테마가 있었을까요? 잠깐 정정을 하면 이번 주입니다. 예, 이번 오늘 주. 아니고 예. 이번 주. 네. 좀 말씀드릴 게 지난주에 제가 강세 테마로 이 저 PBR을 가져왔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 저 PBR 쿨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렇게 테마별 순환매가 일어나는 돌고 도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핫테마 또 쿨테마 챙겨보면서 재료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속될지 체크해 보시면서 점검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핫테마 먼저 살펴보시면 이번 주 핫테마 지난주 제가 섹터 교육으로 해드렸죠. 인프라 위주로 주로 교육을 해드렸는데 또 이어서 이슈가 터지면서 이번 주 명실공히 핫테마로 떠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이슈 살펴보시면 이 테슬라가 먼저 중국에서 이 데이터 안전 점검을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직접 베이징을 찾았는데 이렇게 협력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외자 기업 유일하게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그 중국 포털 업체죠. 포털 기업 바이두와 또 매핑 관련해서 협력을 하면서 이 중국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도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도적으로 또 부딪히는 장애물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헤쳐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또 자율주행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8월 8일 테슬라에서 이 로보택시를 공개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8월 8일이라는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는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 살펴보시면 이 현대모비스가 4단계 자율주행 실증차를 운행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벤츠가 이 자율주행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실리면서 이 전기차 시장이 사실 성장성 그리고 정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자율주행이라는 특수성을 부과시키면서 이 전기차 시장까지 함께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징주 잠깐 살펴보시면 라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라닉스는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죠.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리고 현대차 자율주행 상용화 관련해서 상승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후 행보를 하다가 또 테슬라 악재와 더불어서 또 급락을 한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 계속 바닥권에 있었는데 최근 이렇게 로봇택시 그리고 또 테슬라가 중국에서 소프트웨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옆으로 갔다가 상승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닉스만큼 상승할 플러스 원 종목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한 한 종목인데 자, 힌트를 잠깐 드리면 포니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로보택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포니 AI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자율주행 4단계까지 레벨 4까지 하고 있는 굉장히 자율주행을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 로보택시 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니 AI와 협력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차트 잠깐 보시면 말씀드렸던 이 포니 AI와 협력 소식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 또 추가적인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실 아래쪽, 위쪽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이 재료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시면 밴드 입장하셔서 라이브 참여하시면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핫테마, 이번 주에 뜨거웠던 테마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테슬라나 현대모비스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맞춰서 오늘 선물로 종목 한 종목을 주신다고 합니다. 플러스 원 종목인데요. 힌트를 조금 주셨는데 포니 AI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된 스타트업인데 또 미국에서 상장 소식까지 나오면서 계속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한 종목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QR코드 통해서 밴드로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밤에 종목명과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공개되니까요. 함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번 주에 조금 차가웠던, 떨어졌던 테마는 어떤 테마가 있는지 만나볼게요. 어떤 테마 가지고 오셨어요? 네, 사실 이번 주 쿨테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좀 가져오고 싶은 쿨테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쿨테마가 이번 주만 쿨테마일지 또 다음 주에도 쿨테마일지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쿨테마 가상화폐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좀 가상화폐 관련주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최근 이렇게 차가웠던 이유를 살펴보시면 결국은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겠죠.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간 이 현물 비트코인 ETF가 최근 사상 최대 순유출을 보여줬습니다. 돈이 많이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또 기대감을 가졌던 홍콩 현물 ETF 거래량이 첫 정식 거래에서 굉장히 예상치 밑에서 돌면서 실망을 일으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해소가 되고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고 또 위험 자산에 대한 또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상방을 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비록 눌렸지만 앞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테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주로 대표적인 우리 기술 투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물 ETF 기대감으로 최근 이렇게 급등을 한 모습이었는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고 하락을 하면서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리를 봤을 때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일부 금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완화가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기술 투자도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는 포트에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정말 뭐 주도 섹터로서 역할은 못하겠지만 일부 시장이 어렵거나 그리고 가상화폐 주목을 받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끼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소량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조금씩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한 번쯤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우리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또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쯤 가상화폐 관련주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이번 주에 또 뜨거웠던 테마 반대로 차가웠던 테마, 쿨테마 만나봤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또 급등 이후에 많이 쉬어가는 구간인데 지금 같을 때 우리 기술 투자 워낙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함께 시세가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테마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강의 들어볼 예정입니다. 강의에서 이어서 뵙도록 할게요.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섹터에 대해서 하나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최근에 또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조선 종목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하고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강의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이 섹터 교육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설프게 차트 기술적인 부분을 아는 것보다는 이 섹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종목의 재료에 집중을 하신다면 어설프게 이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 면에서 낫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셨듯이 준비한 섹터는 조선
조선업입니다. 이 조선은 요즘 굉장히 핫한 모습인데 먼저 이 섹터의 전망을 알아야 앞으로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주목을 받을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종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야만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적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망 먼저 보시면 올해 일단 나온 이 수주액이 지난해 연간 수주액에 벌써 45.5%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1분기 수주액이 올해 이제 5월 달이 갓 시작이 됐는데 벌써 약 18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 2021년 이후에 첫 1위인데 기존에 계속 1위를 하던 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이 계속해서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업 특성상 이러한 수주액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이후까지 이 실적 호조가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미 2024년 이제 5월인데 5월 초인데 작년에 비해서 더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주목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업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이 선박을 제조 그리고 수주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선박 건조 기간에는 2년에서 3년이 걸리고 대략적인 선박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크게 이 상선 그리고 함정 또 어선 특수 작업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은 특히 이 상선 건조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이 상선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 대표적으로 벌크 그리고 탱크, 가스선,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은 이 상선 중에서도 이 LPG 그리고 LNG 이 부분 가스선 부분에서 업계 1위를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 이 조선업의 지급 방식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스탠다드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 이 헤비테일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톱 헤비 방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주냐 이런 방식에 따라서 이름이 다릅니다. 스탠다드 방식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돈을 5번에 나눠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여러 번 나눠서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헤비테일 방식은 이 계약금과 중도금과 이 마지막에 인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굉장히 돈을 많이 받게 되는 이런 방식을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하고 톱헤비는 반대겠죠. 그래서 이 톱헤비는 앞쪽에 돈을 많이 받고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대금을 치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 굉장히 조선업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스탠다드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중국이 세계의 조선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 조선사들이 갑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톱헤비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조선업이 갑이니까 오히려 유리한 이 톱헤비 방식을 많이 썼죠. 그래서 굉장히 업황이 좋은 그런 흐름을 이어갔지만 이후에 너무 많이 만들어진 배들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조선업 시장이 죽게 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조선업이 이제 을의 위치에 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대금을 치르는 방식 또한 이 조선업에 불리하게 계약금과 중도금이 굉장히 적고 마지막에 돈을 많이 받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서서히 다시 스탠다드로 넘어가고 있고 아직도 헤비테일 방식으로 하는 조선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 톱헤비 방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조선업이 점점 더 살아나고 있는 흐름에 있다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이 스탠다드 방식과 헤비테일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주할 때까지, 인도할 때까지 계약, 제조, 조립, 진수, 인도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 전체 대금의 20%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헤비테일 방식은 대금의 대부분을 선박을 인도할 때 마지막에 지급을 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 시 전체 대금의 5%라고 적어놨는데 대부분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액만 먼저 지불을 한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랬을 때 조선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일단 선주, 주문을 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겠죠. 그리고 조선사 입장에서도 이 헤비테일 방식보다 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니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비테일 방식으로 했을 때는 조선사는 정말 현금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현상이 생깁니다. 이 주문을 받고 배를 만들 때까지 자체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그 대금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금적으로 좀 압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선박 인도 시점이 되자 지불 능력이 없어진 이 발주자가 계약을 취소해서 이런 조선사가 재정난에 빠진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금 지급 방식도 차이가 있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다음으로 대략적인 이 조선업이 엮여 있는 밸류 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해운과 철강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철강은 해운 쪽에 철강성 운반을 발주하고, 특히 이 조선과 후판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죠. 그래서 이 후판을 서로 구매하고 공급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사와는 선박을 발주하고 건조하는 각각 을의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밸류체인 또 파악을 해 두셔야 조선업 혹시 종목 진입하실 때 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자, 앞서 이 후판이 선박을 건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선박 자재비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 수입의 핵심은 이 후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종종 이 철강사와 이 조선사가 이 후판 가격을 협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나오고, 그런 기사 나올 때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또 이 조선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이 해상운임과 중고성가가 있겠습니다. 이 중고성가가 높을수록 새로 만들어지는 배의 가격도 높겠죠. 그래서 일단 이 선박의 수명은 평균 25년이고 조선업은 짧게 5년 그리고 길게 25년마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황일 때는 배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배의 수명이 다 돼갈 때는 또 새로 배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할 때 이 조선업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불황일 때는 또 조선업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이 해상운임인데, 해상운임이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해상운임이 올라가게 되면 발주사인 해운사의 수익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또 이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상운임이 올라가게 되면 이 조선업의 선박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이런 기본적인 요소 파악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세운 운임이 또 지나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에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조선가가 있죠. 그래서 조선소에서 새로 만드는 선박의 가격,
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신조선가인데 이 신조선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선박을 만드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선가의 지수에 영향을 주는 또 배의 종류가 다른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배의 가격은 벌커, 그리고 그다음 탱커, 컨테이너, 그리고 LNG 운반선 이런 순으로 지수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잘 아는 이 LNG 운반선은 이 지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모습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체로 100%는 아니지만 이 신조선가가 올라가면은 신조선가 지수가 올라가면 이 조선업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고선가도 이 신조선가의 시세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선업의 이슈를 보시면 자, 이 조선업은 대금을 달러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환율일 때 굉장히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최근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철강 노조들이 해양 그리고 물류, 조선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상황상 이 청원서가 받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해서 중국이 이 업계에서 1위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조선소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테마성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미국 선주가 전 세계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7% 비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재료만으로도 충분한 이 조선업에 이런 테마까지 붙었으니까 격포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가 거치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유망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셔야겠죠. 네. 해서 자, 실적적인 부분도 최근 좋게 나왔죠. 1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친환경 규제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잘 아는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증가하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실적 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 종목 보시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1분기에 이미 전체 수주 목표치의 약 73%를 달성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5월에 불과한데 이미 73%면 앞으로 올해 끝났을 때 실적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실적적으로 재료적으로 굉장히 알찬 업종이 이 조선업종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이 하나오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오션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LNG선과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각종 선박, 고정식 플랫폼, 이런 해양 제품, 그리고 특수선 건조 사업을 하고 있죠. 특징으로 최근 2,648억 원 규모의 이런 해양 제품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4분기, 1분기 연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8% 가량 급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최근 업황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계속 이런 기준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다가 최근 이런 환율에 대한 또 수혜주의다. 그리고 또 업황이 실적이 또 좋게 전망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지금 눌려 있는 모습인데 사실 또 시황적으로 봤을 때 오늘 4월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재료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장 흐름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다시 한번 저항을 돌파해서 상방을 향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고 지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진입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에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마 조선업 이렇게 살펴봤는데
또 제가 스페셜 공략주로 이 조선업 관련해서 이 하나오션보다 더 유망한 종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가 또 순서 되면은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업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테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공략해볼 만한 여러분들 관심 종목 하나도 주셨어요. 한화오션이라는 종목 주셨으니까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종목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지금 시장에서 뜨거웠던 테마 중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었죠. 여기서 하나 대표님이 선물로 종목을 꼽아두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이 밴드로 입장을 해보시면 잠시 후에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문자도 받고 있어요. 건당 100원 발생하는 샵 3772번이 열려 있습니다. 주식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대표님의 밴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밴드로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이제 공략주 만나볼 시간이에요. 조금 전에 힌트는 살짝 주셨는데 오늘 강의의 주제였던 조선과 관련된 종목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또 굉장히 좋은 스페셜 공략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캠트로닉스를 드렸는데 굉장히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해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잡으시기에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캠트로닉스도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린다면 진입해 보셔서 한번 수익까지 실현하는 그런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준비한 이 스페셜 공략주는 말 그대로 또 지금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시면 삼성중공업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하나오션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오션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중공업 지금부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페셜 공약주 말 그대로 삼성그룹 계열의 대형 조선 업체이죠. 그리고 이 조선 해양 부분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LNG선 그리고 원유 동반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플랫폼 건조도 하고 있죠.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 자, 주목해 보셔야 될 점은 이 조선 3사가 모두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중공업이 영업이익 증가율 면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모두 살아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이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갈 것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 사실 하나오션과 좀 비슷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좀 업황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선 아래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오션처럼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쪽에 있었다면 제가 이 스페셜 공략주로 가지고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중공업은 고점을 돌파해서 아직 위쪽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해서 제가 매수가와 목표가를 드린다면 자, 매수가 5월 7일 돌아온 5월 7일 시초가에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 만 원 부분에서 정리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운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대응하면서 잘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좀 손절가를 살짝 밑에서 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시장 흐름 따라서 이 종목의 재료에 비해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9,000원 지지라인을 보시고 손절가를 잡으신다면 충분히 변동성에도 대비하면서 상승했을 때 수익까지 챙겨 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이 지난주에 이제 처음 나오셨으니까 오늘 저희한테 주시는 두 번째 공략주입니다. 지난주 종목이 캠트로닉스였었고 역시 좋은 수익을 가져갔는데 오늘 두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한번 기대 많이 해볼 거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9,000원 가지고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 종목 말고 또 선물로 주시는 종목이 있잖아요. 플러스1 종목,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약간 힌트를 주셨는데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이미 이
기업은 벌써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26일로 알고 있는데 이 로보택시 관련해서 차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 들어오시면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히 풀어드리고 또 대박적인 이 재료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조금 반영은 일부 되었지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이 종목이 아까 보셨던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추가적 상승이 굉장히 가능할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꼭 밴드 들어오셔서 종목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플러스 원 종목은 또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도 한번 해주세요. 플러스 원 종목과 스페셜 두 종목 주시잖아요. 네. 예. 사실 저는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예. 종목은 플러스 원 종목입니다. 해서 조금 더 욕심나고 좀 여러분께 욕심내서 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 플러스 원 종목이고 조선업 관련해서 또 교육을 준비하다가 좀 이왕이면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드리고 싶어서 이 스페셜 공약주로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왔는데 또 이 삼성중공업 역시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두 종목 다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플러스 원 관련해서 포니 AI 말씀드렸죠. 이 포니 AI가 중국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인데 지금 미 상장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사를 세운 이 종목이 또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료를 끌고 가서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밴드에 입장을 하시면 대표님의 선물 종목을 하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밴드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있으시죠? 카메라 먼저 켜시고요. 지금 화면 가까이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링크 다들 뜨실 텐데 링크 클릭하시면 대표님의 밴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플러스 원 종목 선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안에만 여러분들이 밴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 방송이 이제 한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하루 쉬고 저희가 화요일부터 시장이 시작될 텐데 다음 주 전략 대표님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은 4월 고용 보고서가 나와야 또 미증시의 반응을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달러 그리고 국채 금리가 일단은 더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적인 면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증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진입하신다면 외국인 수급과 기관의 수급에 좀 집중을 하셔야겠고 기본적으로 요즘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와도 이 전망이 또 낮게 나오면 주가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실적적인 부분 꼭 신경 쓰셔서 자세히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 이 연휴 3일을 저희가 쉬고 또 화요일부터 시장이 시작이 될 텐데 시장과 또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 실적까지 체크하시면서 안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오늘 공개 방송 진행하시잖아요. 어떤 얘기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플러스 원 종목 그리고 스페셜 예. 공약주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하면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전략 알려드릴 거고 또 인사 한번 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대답해드리는 그런 순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연휴 앞두고 있는 만큼 또 핵심적인 요소 부분 집중해서 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에릭 대표님이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이십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밤 10시부터 시작하신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플러스 원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 하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 5월에 시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밴드로 입장하시면 대표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도 저희 받고 있어요. 주식인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샵 3772번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 발생한다라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에릭 대표님과 함께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에릭 대표님과 함께 나는 주식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